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법을 마주하며 삽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고 세법이 바뀌면 세금을 더 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법 위에 군림하며 우리 삶의 근간을 정의하는 단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시대가 변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이 우리 헌법을 뜯어고칠 적기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꾸려는 그 방향이 정말 우리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은 화려한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고 개헌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감춰진 진실과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를 위험한 미래에 대해 아주 진솔하고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헌법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립해봐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규정해놓은 마지노선입니다. 즉, 권력자를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개헌 논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더 보호할까라는 고민보다는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통치구조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이 새고 벽지가 뜯어져서 주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관리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근무 교대 시간을 어떻게 바꿀지, 관리소장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만 논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대통령 임기제 문제를 먼저 짚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987년 우리는 독재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썩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합니다. 4년씩 2번, 총 8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정치입니다. 5년은 너무 짧아서 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논리죠. 하지만 진실을 대면해봅시다. 4년 중임제가 도입되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된 첫날부터 국가 경영이 아닌 재선 운동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재선을 위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고통스러운 개혁이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보다는 4년 뒤 투표함에 표를 던져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몇만 원의 지원금은 달콤하겠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짊어지는 빚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이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5년 단임제는 비록 짧을지언정 대통령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빗장을 푸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권력을 더 연장하고 싶은 이들의 욕심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이원집 정부제나 내각제적 요소들을 살펴봅시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넘기자는 주장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가장 받지 못하는 집단 1위가 어디입니까? 민생 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고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만 쏘아대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국회에 국가의 핵심 권한인 행정권까지 나눠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아래서 총리는 국회의 다수당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서 총리를 뽑지 못하거나 사사건건 내각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있겠습니까? 유럽의 일부 내각제 국가들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타협과 협치의 문화를 쌓아온 나라들입니다. 상대를 괴멸시켜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극단적인 대결을 일삼는 우리 정치? 풍토의 내각제라는 옷을 입히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다가 옷도 찢어지고 몸도 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책임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위태로울 때 대통령은 총리 탓을 하고 총리는 국회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또한 개헌 논의 속에 숨겨진 지방 분권의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분권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부유한 지자체는 세금을 많이 걷어 주민들에게 풍족한 복지를 제공하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 달라진다면 그것을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헌법적 가치인 균등한 기회가 지방 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헌법 전문의 특정 이념이나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려는 시도들입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세대와 성별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역사적 경험만을 헌법에 새겨 넣으려 한다면 헌법은 더 이상 국민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헌법이 정치적 승전보를 기록하는 전유물이 되는 순간 반대편의 선 국민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분열은 치유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은 이토록 시끄럽게 개헌을 밀어붙이려 할까요? 지금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출이자,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는 청년들의 한숨입니다. 국민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기만입니다. 민생보다 개헌이 우선시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헌법을 고치기에 앞서 지금 있는 헌법의 정신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법 조항 몇 개를 바꾼다고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헌법 조문이 아니라 그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파의 의견을 존중하며 오로지 국가의 번영만을 생각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아무리 완벽한 헌법을 새로 만든다 해도 그것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설익은 개헌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극심한 혼란만 야기할 위험이 큽니다. 한번 고친 헌법을 다시 되돌리려면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권력자가 개헌을 입에 올릴 때는 대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국면을 전환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개헌 논의도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야 합니다. 헌법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이 설계도를 들고 와서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은 집이 됩니다 라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우리는 꼼꼼하게 도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방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내 권리를 지탱하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지, 마당에 우리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개헌 논의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정치 구조의 변화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보장할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권한 나누기에만 급급한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것은 법학자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바로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냉철한 시선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위한 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 삶의 공기이자 물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것이 오염되거나 바뀌는 순간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개헌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 화려한 논쟁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헌법은 당신들의 장난감이 아니라고, 우리 삶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집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그 설계도를 바꿀 권한 역시 오직 우리 국민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진솔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우리 헌법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코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